잔파동의 심장이 장난이 아니라서 잔파동을 버티는 것하고 무조건 버티기하고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골크와 데크는 아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4일 목요일입니다. 현재도 계속 오버나잇 중이고요. 이번 달 수익은 현재까지 7,200만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4월 1일 수익이 3,700만원, 그리고 오버나잇으로 현재 3,500만원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1억 손실이 결국 수익까지 전환되면서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오버나잇 중이지만 고점에서 일부 청산하고 내려오면 다시 추매를 해서 평단을 계속 조정 중에 있어요. 처음 오버나잇 들어갔을 때 평단이 470쯤이었는데 지금은 411이면 평단이 60%가량 내려온 상태죠. 무지성 오버나잇보다는 차트를 계속 체킹하면서 평단을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오버나잇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몇 달씩 들고 가는 스윙의 경우는 그냥 놔두셔도 무방하지만 일주일 정도의 오버나잇은 차트 체킹을 계속 해주셔서 수익이 곱하기로 늘어나야 돼요. 오버나잇 매매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제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미국 증시는 쉬어가는 분위기 속에 상대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스탠포드에서 파월의 연설이 있었는데, 현재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들어올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금리 인하의 시기는 불확실성하다 말하면서 원론적인 발언을 계속했어요. 그러나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정치권으로 압력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파월은 최근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높은 금리로 고용 시장이 붕괴되면서 경제가 망가지는 것은 집권 정당의 매우 큰 악재이기 때문에 현 집권 정당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경제지표 중 하나인 ISM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였는데 예상치인 52.8가 이전 수치인 50.6보다도 낮게 나오면서 경기 강세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나마 불식시켜주는 데 도움을 좀 주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 금요일 발표될 고용보고서에 맛보기를 할 수 있는 ADP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시장의 예상치인 14만 8천 건을 상회하는 18만 4천 건으로 발표가 되었어요. 이것은 고용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ADP 고용지표는 민간기관에 집계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미국 노동부의 고용보고서를 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차례의 큰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파동으로 계속 상승을 해결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방심은 군불이니까 오늘까지도 화이팅하면서 힘내봐요. 오늘이 정말 중요한 게 일본 기준으로 12평만 넘겨준다면, 즉 500을 넘겨준다면 내일 애프터마켓에서 500주만까지 올려서 금요일날 고용지표로 700까지 끌어올리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전 18,700이 목표치이긴 하지만 18,650에 나스닥의 협의를 보고 청산할까도 싶어요. 오늘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는데 사실 오늘 걱정이 좀 되는 게, 지금 시장은 고용지표에 너무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어서 함부로 오늘 지표가 어떻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일본 기준으로 보면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애프터마켓으로 끌어올리는 게 좋아 보이는 그림이긴 하네요. 우아 시나리오를 방출하십니다. 항상 보면 대표님은 지표에 강하시더라고요. 잔파동의 심장이 장난이 아니라서 잔파동을 버티는 것하고 무조건 버티기하고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골크와 데크는 아실 겁니다. 그런데 골크가 나면 상승하는데 왜 떨어지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 골크가 나면 눌림목이라는 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거 보고 쫄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골크가 나면 눌림목이 발생하면 그건 잔파동인데 그 잔파동을 못 견디면 해선 바닥에서는 수익 내기가 힘듭니다. 눌림목이 발생한다고 해서 확 내리거나 그렇진 않아요. 잔파동 구분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지와 저항을 그어보세요. 지지 라인을 이탈하면 그건 하락으로 간주하고 그때 청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풀이장에서 정말 중요한 건 722평인데 720평 기준으로 위에 있다면 매수, 밑에 있다면 매도 기준을 잡고, 그런데 722평 근처에서 횡보를 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그때는 풀이장 매매를 그만두세요. 왜냐하면 722평은 엄청난 장기 2평이기 때문에 풀이장 거래량으로는 깨기가 힘듭니다. 안 그래도 깨기 힘든 2평인데 횡보하면서 매물대까지 쌓인다? 본적 말고는 답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움직임의 3가지 원칙을 알려드렸죠. 방향,
속도, 거래량 이 세 가지가 충족되는 건 본장이 제일 유력하기 때문에 본장에서 매매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프리장에서 손실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매매의 기준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불비스 연설 어제도 잊지 않았어요. 그 시기는 잘못 적었다. 굴비로 적었네, 굴비로. 오버나잇 시작할 때 담보금이 1억 3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1억 9천만 원이네요. 오버나잇 수익은 총 6천만 원입니다. 무지성 오버나잇이 아닌 평단가를 계산을 하면서 해서 수익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버나잇 한다고 무지성으로 들고 있는 게 아니고 고점이다 싶으면 일부 청산하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하는 매매 방법을 연습하세요. 오버나잇이라고 가만히 놔두면 매매는 실제로 수익이 크게 나지 않습니다. 전 매매는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진짜 강한 고용지표가 있어서 내일 별도로 다시 매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축배를